다시 한번 보실까요? 방금 보셨던 내용 다시 한번 좀 흘려주시죠. 1억을 줄 수도 있다. 캠프 합류 제안한 부분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오늘 한겨레 신문 등에서는 캠프 운영에 김건희 씨가 개입한 것 아니냐라고 문제 삼는 보도도 있었고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재수 의원님은 이 대목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어제 많은 분들이 MBC 보도를 아마 시청을 했을 것 같은데 보는 분들마다 아마 뭐 개인적인 생각은 다 틀렸을 것 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1억을 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대통령 선거 정도 돼서 법 적용을 엄격히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 1억 발언만 놓고 보면 저거는 굉장히 큰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제가 법조문을 읽어드리면 공직선거법 97조 1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이 후보 또는 후보 배우자 다 포함해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서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 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에게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취하게 돼 있는 겁니다. 저거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97조 2항 위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심각한 발언이다. 그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 제가 이제 지켜보면서 김건희 씨 보면서 정말 시원시원하게 이야기한다. 시원시원하게 얘기한다. 거침없이 막힘없이 막 이야기하더라. 예. 또 굉장히 이제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태도를 봤습니다. 근데 이전에 윤석열 후보 이야기를 좀 빌리자면 자기 부인은 정치를 극도로 이제 혐오한다. 또 이 보도가 나오기 전에는 심신이 완전히 피폐해져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이 이제 어제 MBC 보도를 통해서 이제 밝혀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미투라든지 또 기자에게 1억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거 보니까 그 인식 전반이 이제 돈이면 좀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인식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캠프에 깊숙하게 좀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제 MBC 방송을 통해서 아마 좀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 오전에 서울의 소리에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MBC에 괜히 줬다. 그래가지고 이 서울의 소리가 MBC에서 보도하지 않은 부분들을 일부 공개를 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조국이 더 저항하지 않았으면 깜빵까지 안 갔을 텐데 마치 자기가 이제 깜빵에 넣은 것처럼 이런 이제 구절도 나옵니다. 조국 부분도 잠시 후에 저희가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신 분들마다 뭐 견해가 틀릴 수는 있으나 어떻든 기존의 윤석열 후보가 해명했던 바와는 그리고 캠프에서 해명했던 바와는 상당히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의 지적은 김병민 박사님 캠프 운영에 너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 아니냐 1억 제한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냐라는 비판인데 김병민 대변인 반론 있으십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작년도 7월 달에 이제 처음 통화를 했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서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이 그로부터 시간이 좀 지난 10월 달에 있었던 녹취 대화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누가 보더라도 취재를 하는 사람과 이 인터뷰 과정으로 보기 굉장히 어려운 친밀한 사이 간의 사적 대화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나죠. 가장 문제가 되고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나눴던 대화 중에 일부 내용들을 딱 집어서 악마의 편집처럼 보도를 하는 순간 그 저간에 대한 맥락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부분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될 텐데요. 실질적으로 저 내용을 보면 돈을 주겠다 회유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누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 얼마 줄 거야 등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먼저 꺼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과연 그 대화가 오갔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전체의 맥락을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치적 비판을 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를 불과 50일 남둔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끊어서 편집하는 방식, 보도하는 것이
야당이 대선 후보에게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위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요. MBC 보도에 악의적 목적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아니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지켜보면서 MBC의 스트레이트는 대통령 선거를 불과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 이 전파라고 하는 중요한 공공재를 활용해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완전히 훼손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송을 왜 했던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맥락을 꼽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일각에서는 손 변호사님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나왔던 일부 대화 내용 중에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MBC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상대 후보에 대한 형평성 있게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을 있는 그대로 다 보도를 하고 대통령 후보의 가족이 아닌 대통령 후보 본인이 내뱉었던 여성에 대해서 차마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이 있는 그대로 나타나게 됐을 때 그럼 대통령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인식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법한 가십 위주로 대통령 선거를 끌고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상당하다라는 점들을 좀 인식하게 된다면 과연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께 언론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병민 대변인은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방송 보도 내용이라고 비판하면서 공정하게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도 보도를 하고 그 발언을 근거로 후보의 여성 인식을 운운해야 된다라는 반론을 제기해 주셨습니다.